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네, 증시 쪽집게 류의원입니다. 네, 쪽집게님 이번 주 아주 신나셨겠어요. 이번 주에요? 네, 왜냐면은 작년 신나죠. 전년 내내 떨어지던 보유 종목들이 신년에 와서 아니 각도기님이 오셔가지고 신나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 불을 뿜으면서 올랐네. 그래요? 근데 오르는 날 너무 얼굴에 막 쪽집게 좋아하는 얼굴이 막 이렇게 뜨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 네. 나 포커페이스인데? 저는 저기 그 손마음을 읽었습니다. 도박하러 가서도 항상 웃고 있어요. 돈을 잃거나 따거나 상관없이 항상 웃음을 딱 짓고 있다고. 포커페이스. 네. 심각하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웃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맨날 웃어가지고. 뭐 허허실실 속도 없는 사람이다. 허허실실 작전이라고. 네. 우습게 보는 사람 뒤통수 때려주죠. 나중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제가 또 무섭게 합니다. 그럼. 네. 근데 뭐 사실은 그 수익 속에서 웃음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어떻게 저기 기준으로 보면은 뭐 좋을 궁금한 수가 게 없잖아요. 있는데 네. 태국은 어땠어요? 아 지금 아무도 안 물어보던 태국 어땠냐고. 흥하오죠. 흥하오. 네. 그게 뭐야? 흥하오.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하늘도 사와디캅 아니야? 태국은? 네. 네. 코쿤캅. 코쿤캅. 네. 네, 맞습니다. 네. 태국도 뭐 좋지. 하나 외우고 왔습니다. 코쿤캅. 그러니까 사와디캅, 코쿤캅. 네. 기본인데. 네. 네. 꼭 이렇게 합장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거기가 태국은 그 아시겠지만 이제 불교의 나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가면 이제 승려들이 탁발하고 그런 거. 승려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아쉽게도. 그래요? 네. 어디 너무 시골 가 계신가? 승려들이 안 돌아다닐 정도면? 시내에서도 외국인밖에 안 보이던데. 네, 그래서 와 이거 드디어 완전 리오프닝이다. 거기는. 리오프닝이다라고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 정말 백인들 많더라. 그렇다면은 중국에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중국은 뭐 지금 리오프닝인데. 관시하고 같이 저 중국 저 계좌 수익 나고 중국 계좌 수익 나서 어느 정도 벌면은 관시유 데리고 한번 가려고요. 현지 탐방. 어허. 네. 뭐 그러면은 부탁 좀 할게요. 중국 네. 가실 때. 뭘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뭘? 아니 그 나중에 얘기할게. 그 중국집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깨져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이 좋았습니다. 좋았죠? 아침 뭐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뭐 또 오늘 뭐 금요일이고 해서 좀 힘들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올랐으면 우리 땡스 땡갓 이거 해야지. 하나 둘 셋 땡스 TGI 프라이데이. 네. 뭐가 맞는 게 하나 더 없네. Thanks God It's Friday. It's Friday.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 게요. 저는 이걸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 관심이 있었어요. 즉 디커플링 난다 미국하고 분명히 디커플링 난다. 그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미국 주식 진짜 애매해 지금 사기에는. 그렇죠. 진짜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시아 주식은 먼저 빠졌다 올리고 있어서 그리고 네네. 중국도 그렇고 이게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지 않겠느냐? 라는 추정을 했는데 맨날 틀리니까 이런 어떤 보유 편향적 시각이 맨날 틀리니까 기대감을 상당히 접으면서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났어요. 근데 저기 술 먹은 거 치고는 잘한다. 점심에 음주를 한 거 치고는 방송을 잘하시네. 음주 방송도 이렇게 잘할 정도면 역시 프로네. 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쿨쿨 잘 자다 보만. 저기 우리 새로 오신 직원 새로 오셔가지고 직원 환영회를 요즘엔 저녁에 잘 안 하고 점심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영회를 하면서 와인 2잔 정도를 먹고 왔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서요 몸이 좀 막 이렇게 졸음이 쏟아져 술만 먹으면 해명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관계자가 안 보길 바라면서 역시 프로십니다.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니? 회사 관계자 보면 어떡하려고? 이거 보나요? 회사 관계자가? 잘 안 봅니다. 안 보겠죠. 네, 잘 안 봅니다. 우리 회사에서 별로 인정 못 받잖아. 그렇죠. 네, 괜찮아요. 작년에 상도 못 받았는데 뭐. 상도 안 주잖아. 네, 그렇죠. 네, 상도 뭐 안 주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상 받을 만큼의 체력은 갖췄는데, 그렇죠. 그죠? 잘했는데 상은 못 받았죠. 네. BTS 정도 했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BTS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는 블랙핑크도 한데 블랙핑크도 안 되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좀 왕따 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 얘기를 좀 아침 미국 시장부터 하면 미국 시장은 이제 굉장히 또 매파가 또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뭐 또 고용도 안 좋게 나오고 아니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온 게 굿이즈 배드지. 굿이즈 배드 뭐 그렇게 또 얘기 나고 고용 부분에서 또 이제 좋게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국내 시장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얘기잖아. 네. 그리고 미국만 경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용 관련해서 이제 뭐 자료를 하나 보니까 11월 달에 사실 그 해고자 수가 이제 굉장히 그 전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아 고용도 이제는 이제 침체 길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이 환호했었는데 네. 뭐 다시 그게 이제 꺾여서 추세가 이게 11월 달에 좀 이상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11월 얘기가 달에 이제 대기업들하고 뭐 해고가 좀 네, 그때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많이 있었었죠. 예, 이게 좀 또 좋게 해석이 됐었는데 또 다시 이제 회귀를 했습니다 트렌드로. 그래서 그 해고자 수가 굉장히 또 많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굉장히 미국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그것 관련해서 이제 뭐 금리가 또 뭐 4.5까지 5.4까지 가느니 뭐 설왕설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부터 이런 표가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띄울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하지 마 좀. 아니 여기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아 진짜 띄울 줄 몰라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띄울 줄 몰라. 보내주세요. 파일을 보내주시면 올리게요. 하여튼 네. 뭐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여하튼간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은 고용이 이제 좀 마지막으로 꺾여야 이제 뭐 그런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이 다 시장에서 받아들였다 생각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에 피벗이 시작될 것이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시장 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2,300에 지금 가까워졌는데 2,000 그 며칠 전에 이제 주초에 막 2,200도 깨지고 막 전저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런 설왕설래 또 하다가 근처까지 갔다 다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뭐 지금 이제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주식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 지금은 딱 자기 그 어떤 이제 계획을 딱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70% 이상은 주식을 좀 갖고 있는 게 70% 정도는 네. 뭐 그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여튼 50에서 70 정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뭐 한 PBR 0.8 정도 그러니까 막 2,100이 깨진다, 2,200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서 사시고 아니면 안 가면 그냥 이제 추세 전환해서 뭐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뭐 2,400 가서 다시 떨어졌을 때 뭐 사든지 뭐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대안 아주 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저는 그런 게 개인적으로, 필요하죠.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곧 여러분들은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단어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아마 최근에 요 며칠간 그런 리스크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 기관 애들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의외로 기관 지금 애들? 한 2, 네. 3일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참고로- 약간은 네. 참고로 저희는 기관 애들이 아니고요. 개인들의 대변자들입니다. 네, 저희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 아닙니다. 네. 예. 기관에 속해져 있지만 네. 기관 아닙니다. 기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이제 채권 마이너스 채권이 이제 한 2021년도까지 굉장히 막 18조 달러까지 늘어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금리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네, 금리를 제공하는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채권이 한 18조 달러 굉장히 네. 많은 양인데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그게 제로에 지금 수렴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채권 가격이 정상화가 됐다. 그러니까 뭐 채권에는 거품이 좀 사라진 상태다 이제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좀 이제 정상화된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 뭐 미국은 조금 고평가고 우리나라야 뭐 지금 만년 저평가 상태니까요. 지금.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매일매일 뭐 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미국 시장의 고평가라는 얘기는 미국의 평균 PER 배수가 약 대략 15에서 16점 몇 배 사이 정도가 되겠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으니까요. 예, PBR도 그렇고.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됐고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6배 내외 수준의 지금 PER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잘난 시장이니까요. 뭐 높을 수밖에 없어. 무슨 시장? 잘난 시장. 잘난 시장? 젤렌스키 말고 잘난 시장. 잘난 시장? 네, 잘난 네. 시장이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역시 그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전혀 뭐 쇼크 같지 않은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쇼크가 왔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매출액 70조. 그러니까 뭐 동기 대비해서 8%뭐 분기 대비해서도 8% 감소하고 네. 컨센 대비해서도 한 4% 정도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동기 대비하면 70% 감소를 했고요. 네. 분기 대비해서는 60%,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40% 하락한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거의 대충 한 7조, 8조를 기대를 했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응 안 하는지 참 이 컨센서스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이 컨센서스 의미가 없는 컨센서스가 아닌가. 네. 시장은 다 지금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 죽사발을 내놨는데.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원인은 그 재고가 워낙 많이 뭐 삼성전자도 쌓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막 가격을 그냥 후려쳐서 거의 뭐 30% 다운시켜서 지금 밀어내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 거의 뭐 반도체 부분은 적자에 가까웠을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전 영역에서 안 좋더군요. 그 파운드리는 아예 어차피 브렉다운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도 사실 얘기해줘야 되는데 한국 아예는 너무 불친절한데 하여튼 그리고 뭐 본격 실적 발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가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근데 TV 셋 이쪽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다 안 좋다고만 얘기하더만. 가전도 뭐 좋을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렇죠. 파운더리는 파운드는 좋아지고 있을 모르겠습니다.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파운더리도 그 수율이 약간 그 야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중국의 그 저가 그 저 AI 칩들 받아가지고 팹으로 돌린다고 시제품 돌린다고 그랬었는데 그 수율 가지고 뭐 60% 나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60% 나오면 뭐 AMD나 이런 데서 주문 줬겠죠. 3나노요.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지. 그걸 이렇게 나왔으니까 달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세일즈를 하겠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믿기가 좀 그렇고요. 네. 다음 소식은 그 내년도 이제 올해 증권사 그 코스피 전망치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뭐 낮은 곳은 다올 투자증권이라는 데가 1940까지 하단을 좀 보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은 다 2000에서 2050선을 하단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좀 수치를 보는 곳은 이제 DB 투자증권에서 2,930 네. 거의 뭐 3,000선 가까이 보는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한 2,600 정도를 지금 네. 증권사들에서는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쪽집게의 그 어떤 픽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레인지, 주식 주가 레인지.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의외성이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최근 약간 의외성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외성이 이렇게 1월 달에 나타난다고 하면 올 한 해는 굉장한 좀 어떤 쇼킹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한 상단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단이라는 건 한 2,900도 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상단 3,300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전망치 중에 DB 상단을 DB 갈수 증권 있다. 2,900. 뚫을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2,900 가면은 전 계좌가 아마 플러스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그 네. 침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진입을 해서 지나고 있다. 이런 컨센서스만 아마 나와도 굉장히 급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뭐 어디 나가서 상고하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상고하저일 거예요. 그거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 상고하죠. 내가 저기 나침판이랑 할 때 얘기했는데 방송 안 보였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얘기했을 텐데. 뭐 내가 방송 확인해 듣다가 듣고 부지불식간에 무식 중에 그게 머릿속에 아니야. 들어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저기 꽤 오래됐는데? 해외 가서 내가 방송 안 들었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몰라요. 네. 그리고 오늘 그 푸틴이 뭐 성탄절 정교의 뭐 성탄절을 맞아서 6일부터 7일까지 휴전을 뭐 명령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전쟁이 무슨 워라벨 전쟁도 아니고 푸틴의 생각이 참 뭔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 휴전 이야기가 잠깐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3일 이제 3일간만 휴전을 하자 이렇게 좀 푸틴이 제안을 했대요. 뭐 혼자 제안한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명령을 그렇게 내렸답니다. 그 러시아 군에다가 야 휴전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뭐 그런 의도면 너네 점령지에서 저기 가라 철수해라. 네. 그래야 뭐 당연히 진심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기만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뭐 하여튼간에 이 푸틴이 뭐 자기네들의 좀 연약함을 네. 표현하는 게 아닌가. 뭐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런 것 자체가 좀 뭐 많이 지금 또 딸리고 있다. 네. 전력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 절대 전쟁 안 끝내려 그럴 거거든. 거기는 뭐 당연히 목표가 뺏긴 땅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60년대 땅까지 뭐 회복하겠다. 그만둘 생각이 없을 거라서 저게 그래. 근데 의외로 러시아 장기전에 강합니다. 아이 러시아가 장기전에 특기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잠깐 이렇게 그냥 대충 책을 그 전쟁사 지정학 관련된 전쟁 봤는데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한 게 별로 없어요. 버티니까. 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끊는데 왕자들이야. 터키랑도 전쟁을 뭐 1800년대 다 이겼어 보니까는 대부분 다 이겼어요. 그래서 네. 함부로 뭐 우리가 러시아가 질 거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 보기 좋은 그걸 무슨 유튜버라 그래? 밀당 유튜버들이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자료를 그것만 땡겨와서 마치 거기 보니까 뭐 러시아 이미 거의 패전 직전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대중들은 이게 좋은 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네. 내가 이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 골리앗이잖아. 이제 지점장이니까. 키로 따지면은 골리앗이 키로 따지면 그렇지만 직급으로 따지면 거의 골리앗이고 190이에요. 네. 저는 이제 다윗이니까 내가 막 네. 이제 막 다윗은 우리 아들 이름이 좋아하잖아요. 다윗인데. 네. 네. 그렇지. 각다윗인데 네.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들도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죠. 러시아가 질 거다. 네. 그럼 되게 또 악마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렇죠. 근데 의외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유한수 교수님 만나서 대담을 했지만 러시아 장기전에 강합니다. 네. 뭐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죠. 전쟁 얘기 나왔는데 네네네. 패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네. 연속 패전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독일 책방에서 요번에 해서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그 사은 행사 이런 거 합니다. 댓글 이벤트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예, 뭔가 하여튼 이벤트를 몇 분 뽑아서 이벤트를 할 거예요. 제가 그걸 한다니까 저희가 이제 따로 받은 건데 책을 보내주셨어 이 출판사에서. 이 책 진짜 좋은 책이거든. 네네. 진짜 재밌거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받고 우리가 다 저기 영속 패전론. 이게 일본 분이 적으신 건데 네. 제가 일본을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네. 이순신 장군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다시 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일본에 대해서 속속들이 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저희가 여기 후원 관계나 광고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한다니까 여기서 책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우리 사원 행사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책에 일본이 궁금한 사람들은 열심히 댓글 한번 달고 뭔가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눈에 띄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거기 아니야. 우리가 뿌려주기로 했어. 우편료는 우리가 내는 거야. 네. 네. 우편료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뭔가를 받은 건 아니고 책은 받았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네. 합병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키옥시아가 낸드 시장 점유율이 2위입니다. 16%로.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4위 13%. 뭐 삼성전자가 1등이고 뭐 하이닉스가 3등이고 뭐 그런데요. 일단은 뭐 이쪽 두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네. 낸드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분기 낸드 영업 손실이 뭐 마이너스 60%까지 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합종 연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좀 3, 4등 회사들은 좀 자본적인 좀 그런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개 지금 회사잖아요. 과점인데 이게 또 줄어들면 남은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좀 큰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이제 쟤네들이 합병을 하면 근소한 차를 점유율이 쟤네가 조금 이길 수도 있는데 내 느낌에는 합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뺏길 것 같아. 1등 차를 또 삼성한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에 뭐 하이닉스 최근에 뭐 급등했었잖아요. 바닥에서. 네. 그런 좀 요인에 한 가지 좀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수를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1.12% 거래소가 상승해서 2289, 코스닥은 1.33% 상승해서 688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5,600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이 오늘 3,100억 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거기 이제 기관이 2,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 뭐 배당 차익 거래 관련해서 매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 물량도 좀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마이너스 600억, 외국인이 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10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신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7조에 저번에 있다가 지금 한 16조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좀 보시면은 오늘 건설이 4% 정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GS 뭐 대우건설 이런 게 한 8% 상승을 네. 했고요. 어제는 조세호만 올랐는데 오늘은 대형주들이 먼저 오르더라고요. 현대건설 5%, DL, ENC가 6% 상승했는데 뭐 규제 완화가 좀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반전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뭐 좀 하락을 좀 느리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네. 뭐 기사를 지금 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진짜인지 아닌지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또 최근에 뭐 시중 금리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네, 기준금리랑은 시중금리랑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비금속 광물이 한 2%,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철강하고 보험이 각각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랑 현대제철이 2% 상승을 했고요. 삼성화재하고 DB 화재보험이 4%. 네. 아마 뭐 그 은행주들 최근에 이제 뭐 배당 여력 좀 증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배당 관련된 그 금융주들이 좀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아마 관련해서. 배당도 있지만 자사주 소각이 상당해요. 지금 그래서 더 은행주들이 세게 붙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뭐 사실 신한은행이 총대를 매수 하게 돼서 네. 은행권에서 다 하면 사실 다른 금융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KB금융이 5%, 신한지주가 어제에 이어서 3% 상승하면서 뭐 상당한 좀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중국에서 갑자기 뭐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네. 뭐 장중에 뭐 굉장히 한 15% 이상 하락을 했다가 마감은 뭐 4%로 하락 마감했는데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기사가. 그래서 네. 요즘 뭐 기사들이 참 믿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좀 약간 이상한 기사들 좀 많이 나오니까 네. 여기서 또 파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5% 하락했을 때 네. 억울하잖아요. 기사 내용을 그래서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요즘 그 문제가 좀 있잖아요. 테슬라 아주 뭐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판매가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5만 5천 대 정도밖에 인도를 못했어요. 원래 한 달 전에만 해도 10만 대 이상 인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거의 한 40% 넘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급감한 상태고 뭐 1년 전보다도 21%. 근데 뭐 테슬라 자체의 경쟁력도 뭐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중국의 그 BYD가 뭐 거의 12월 달에만 해도 23만 대 정도 판매를 네. 해서 거의 뭐 진격의 그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형 EV를 생산하는 제너럴 모터스의 중국 합작법인인 SAIC라고 상하이 모터스 GM 자동차도 테슬라보다 50% 넘게 판매를 하는 기업을 지금 토하고 있고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좀 경차예요. 네, 여하튼 경차예요. 네. 소형 EV. 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지금 뭐 중국에서 가격을 뭐 막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보험금도 지원하고 가격도 또 내려서 지금 거의 미국하고 미국 본토보다 거의 40% 정도 싸게 네. 모델 Y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국에 갔다 오시라고. 모델 Y 필요하잖아. 모델 Y? 더 큰 게 필요하지. 모델 Y가 그 X가 커요. X는 안 팔아. X? X가 커서 그거를 거기다 자전거를 싣고 다닐 수 있거든. 모델 Y 아니에요? Y도 좀 커요. 네, 조금 큽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를 내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 테슬라 소식을 들으면 우리한테 와서 들어야지.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 시장이 진짜 경쟁 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조금 불리하죠. 미국보다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는 자율주행이 정말 잘 돼요. 그 테슬라 FSD가 잘 먹힙니다. 진짜 훌륭하거든요. 근데 아마 중국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나 뭐 좀 약간 우리나라 못 하고 있는 네. 거고 조금밖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확실히 못 하거든요. 제대로 못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저기 뭐야 그 러닝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 거를 얼마나 러닝 시킬까가 조금 의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러닝 시켜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 미국과 환경이 너무 워낙 다르니까 도로 환경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전기차로만 따지면 거리와 가격이야. 딴 거 다 필요 없거든. 가격은 당연히 뭐 상대가 안 되겠죠. 걔네들께 훨씬 쌀 테니까. 그럼 중국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너무 좋아서 이걸 살 거야. 그거 성공한 메이커가 있잖아, 애플. 아이폰처럼. 애플은 성공했는데 됐죠. 테슬라가 그렇게 여겨지느냐의 관건인데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저기 어디야 캘리포니아처럼 작동하면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거냐? 그게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펀더멘탈도 중국에서 그 어떤 펀더멘탈도 지금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여기서 잘 극복을 해야 네. 어떤 뭐 또 다른 또 큰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당분간. 근데 횡보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횡보. 횡보? 예, 그리고 횡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을 위해서 긴 시간 횡보를 꽤 오랜 시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다시 좋아질 겁니다. 웬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뭐 9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90%. 90. 저번에 100불도 갔는데 90%야 뭐. 90불? 난 90% 빠진다 그래가지고. 90불. 나 그거야 뭐.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중국에서 한 대 사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오시면 제가 3를 제가 저렴하게 또 네. 하려고 했는데 그러시죠. 안 되겠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